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고도 경제성장은 일본인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우연한 행운이었다고 인정하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패배 후 피폐한 일본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 전쟁 등 주변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일본의 행운으로 작용한 때문이란 내용인데요. 팩폭을 시전하자 누리꾼들 기분이 많이 상한 모양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과거의 성공이 왜 달성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 살리기를 논하지 않으니 실패한다. 필연의 성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경제평론가 가야 규이치 씨가 지적한다. 2022년 4월에서 6월 분기 실질 GDP는 연율 환산 기준 2.2%를 기록해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생산된 소득인 실질 GDI는 연율 1.2%로 나타나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경제를 살릴 처방을 찾아왔지만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베노믹스 기간 실질 GDP 평균 성장률은 0.9%이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를 거듭한 하시모토 정권 때는 0.9%, 고이즈미 구조개혁 때는 1.0%, 민주당 정권 때는 1.5%로 어느 정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재정, 금융, 구조개혁 모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일본인은 전후 고도 성장이 필연이었다고 생각한다. 각 정권도 이를 대전제로 경제 재생 처방을 계획해왔다. 하지만 이 전제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되찾겠다며 총리에 올랐지만 되찾을 과거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쟁 후 일본은 제로 출발이 아니었다. 일본은 전쟁 후 제로에서 경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성장을 실현할 수는 없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와 원자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화가 필요한 것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일본에는 외화가 없어 다른 가난한 나라들처럼 높은 금리를 주고 외국에서 빚을 내거나 아니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수밖에 회생의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우연하게 빚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량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특수이다. 한국 전쟁 발발로 미국에서 막대한 주문이 들어오면서 일본 기업들은 특수에 들끓었다. 1951년의 명목 GDP는 플러스 38%라는 경이로운 숫자였지만 그 이상으로 컸던 것이 귀중한 달러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수가 없었다면 일본은 아무리 수출에 주력해도 획득한 외화는 이자 지급으로 사라져 국내 소비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로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반드시 직면하는 외화라는 큰 문제가 한반도 특수에 의해 마법처럼 해결된 것이다. 아직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을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중국은 공산혁명으로 바빴다. 또 다른 우연은 중국의 공산혁명. 중국은 중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에 의한 내전이 발발. 공산당 정권 수립 후에도 문화 대혁명으로 사회 혼란이 이어졌다. 전후 중요한 시기에 내전과 권력 투쟁을 일삼았던 중국은 공업화에 크게 뒤졌고 그 사이 일본은 눈에 띄는 경합이 없는 가운데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중국의 공산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운 좋게도 두 우연이 겹쳐 고도 성장을 이뤘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 우리는 행운이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얻은 부를 소중히 활용해야 한다. 일본의 가장 큰 무기는 자본 축적이며 경제 회복의 열쇠도 자본 활용이 쥐고 있다. 잘못됐더라도 이 귀중한 재산을 통화가치 훼손으로 잃게 하는 선택만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면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된 것은 미국이 두 대전에서 국내가 전쟁터가 되지 않고 오로지 군수물자를 유럽에 팔 수 있었고
전후 복구에서도 재건물자를 수출할 수 있어 단연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민의 노력이라기보다 지정학적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요인과 결과를 평가할 때 시기적 행운이나 우연을 결정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모든 역사적 결과는 단순한 우연의 연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맞춰 어떻게 주체적으로 노력했느냐며 역사적 결과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건 바로 억지론이죠. 원래 역사란 그런 것으로 여러 요소가 얽혀 현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요소 자체가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어도 그래서 뭐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행운은 다시 오지 않을까? 이는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꾸준히 훈련에 힘쓰고 싸우지 않고 이미 이길 수 있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이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노력한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것입니다. 그 행운을 얻은 것이 바로 일본인의 노력 결과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미래 비전은 언제든 행운을 잡을 수 있도록 평소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과거의 행운으로부터 얻은 자산을 지키는 건 최악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었던 건 틀린 건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한 경제 계획으로 전환할 때까지 일본은 장기간 순조로웠습니다. 그 시기는 일본의 경영자층이 젊고 도전적이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경영자층이 노령화되어 일본적 경영을 그만두고 다시 미국 경영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일본의 강점인 중산층의 강화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대기업 경영자는 지금의 평가라면 낙제자뿐이었습니다. 니케이 등 매스컴의 책임도 큽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7,200만 명의 인구였던 것이 베이비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민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일본에 옛 모습은 없지만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숙명입니다. 환경 문제나 식량, 자원 문제를 생각하면 고도 성장은 그것들의 부담을 줄 뿐이므로 앞으로 일본은 저성장 중에도 안심, 행복한 사회라는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나 우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주 5일 근무가 드물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다. 애초에 유급 휴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힘껏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까지 풍요로워진 거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도 아닌 주장입니다. 전후의 일본 경제에 우연한 행운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겠지만 일본인의 노력 결과가 있어야만 그것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행운을 살릴 것인가는 본인의 노력과 재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자만심을 훈계하기 위해 우연한 행운을 의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이웃의 불행으로 잘 살게 된 주제에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라 떠드는군요. 세계가 위기에 빠진 지금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